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1월 1일 수요일이고 오늘이 11월 달의 첫 거래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9월 달도 그렇고 10월 달도 그렇고 시장 어땠어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락이 좀 깊다,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빠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마이너스 10% 가량 하락이 나왔었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0% 가량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연속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당연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피로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피곤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견뎌내시느라고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 조금만 더 인내를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는 먹거리가 훨씬 더 많고, 지금은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세계 시장에서 비춰봤을 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포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히려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아준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먹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화장품 관련주 마녀공장을 좀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깔끔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수익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는 공매도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포기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데이터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테마 이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이 시장 테마 이슈도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는 구독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인 구독도 눌러주시고 적극적인 댓글 참여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댓글 나는 뭘 달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슈퍼리치 최고, 아니면 슈퍼리치 짱,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아니면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것들 댓글 한 번씩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마녀공장 이런 거는 어차피 광군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내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윗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거는 거래대금도 잘 터졌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된다, 종가 아니면은 윗꼬리를 보고 20%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국에는 고가가 6%대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잘 먹을 수 있었다라고 보면은, 항상 요맘때 11월 11일 요때가 광군제이기 때문에 이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리오프닝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는 시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내년에도 11월 딱 초 전에 미리 좀 사서 대기를 하면은 편안하게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매년 나오는 일정주들은 뻔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생일이 있을 거고, 언제 무슨 기념일이 있을 거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도 일정, 항상 포인트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놓치지 마시고 그냥 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불법 공매도 적발, IB 세 곳 더 있다, 금감원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공매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여러분들 지수가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당연히 왜 지수가 아쉬운 흐름이 나왔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가고 화장품 관련주가 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2차전지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수도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이제 GM의 감산 여파라든지 내렸던 가격을 다시 올린다라고 해서 판매량이 줄지 않겠나,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여파가 어제 국내 배터리 종목들로 다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가 밀리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이 밀리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고, 또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투심도 얼어붙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외국인들까지도 최근에 막 매도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시장이 좋을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배터리가 밀리니까 지수가 밀리고 지수가 밀리니까 전체 종목군으로 수급 악화가 확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2차전지가 올라가줘야지만 당연히 지수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투심도 풀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시장에서는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장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장 초반에 반등이 나왔을 때를 보면은 지수도 2% 가까이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2차전지가 눌리다 보니까는 지수도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당장에 무언가 2차전지가 빨리빨리 안 올라도 좋다. 지금은 오히려 기간 조정이 조금은 더 필요한 구간이고, 더 안 내리기만 하면은 시장은 점차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안정이 된 다음에 대형 호재가 나오고 뭐 대형주가 선발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매도 상한도 동시에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은 주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뭐 오늘 청와대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뭐 손을 보겠다 이런 워딩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기사를 봤을 때 이렇게 금감원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 뭐 이러면서 너무나도 짜증나는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미 드러난 범죄 행위가 명확한데 엄한 데서 지금 그 전부터는 계속해서 엄한 데서 뭐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 저번에 여러분들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계좌 털린 거 기억나시죠? 그쵸? 이거랑 마찬가지로 시범 케이스로 분명히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조사를 하면은 깜빵갈 애들은 이미 차고 넘칠 텐데, 그나마 공매도 뭐 견제를 한다 만다 뭐 전수조사를 한다 만다 하다 보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 전보다는 좀 낫다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에 차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제 공매도 순위 혹시 한번 보셨어요? 어제 10월 31일 공매도 순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 매매 비중이 38%, 포스코 퓨처엠이 매매 비중이 22.09%, 에코프로 BM이 27%, 에코프로가 18%, 포스코홀딩스가 10%. 이게 다 뭐예요? 다 2차전지잖아요. 근데 어제 상위 종목들의 매매 비중을 보면은 거의 뭐 10에서 38%까지 역대급 공매도가 지금은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아무리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지금은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래 뭐 너네는 규제해라, 나는 그냥 불법 공매도 하련다. 왜? 확실하게 뭔가 강력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상 막 저도 최근에 한문철 블랙박스를 보긴 봤는데 막 음주운전 때문에 막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음주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진짜 형량이 너무 약하다, 더 세게 때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공매도 애들도 뭔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뭐 규제라든지 뭐 형량 자체가 세지가 않다 보니까는 그래 너네는 뭐 규제해라, 나는 공매도를 계속 하련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해결이 되고 2차전지가 회복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또 지수도 안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막 매크로 이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차피 매크로는 연말 아니 뭐 내년 이후 금리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뭐 지배적인 의견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이런 매크로에 대해서는 크게 막 체크할 필요가 없다. 금리를 올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매크로에 대해서 뭐 체크를 하겠어요. 그보다는 우리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이 불법 공매도 척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다. 단순히 공매도를 뭐 일시적인 금지 조치로는 단기 변동성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구조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와 있는 해답을 가지고 엉뚱한 거 뭐 둘 쓰시고 다니는 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글로벌 100개 증시가 오픈되어 있는 국가들 대비했을 때 하락률 1위가 지금은 대한민국이다. 이게 공매도가 세계에서 가장 극성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하락률도 당연히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2차전지 쪽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기는 하지만 지금 뭐 국감에서도 여야 할 거 없이 공매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서 지금의 2차전지가 여기서 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데, 이미 지금은 낙폭 과대라고 봐야 되고 추가적인 공매도가 없다라고 하면은, 즉 매도 주체가 없다라고 보면은 반등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등이 시작이 되면은 공매도 상한도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뭐 공매도 조금씩 뭐 전수조사하고 뭐 이런 거 그 전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이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어야지만 2차 전지가 그 과거, 우리 과거라고 하면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7월 달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매도 관련해서는 한 번씩은 좀 관심을 갖고 좀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2차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2차전지 나는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매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지금 당분간 향후 5년 내에 성장성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은 먹여 살릴 산업은 2차전지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I 쪽도 나중에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지, 뭐 로봇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지, 반도체는 이미 과거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AI 로봇 쪽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임팩트 있는 우리나라 산업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이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조금 너무 더 나중 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2차전지가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2차전지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결국에 2차전지가 살아나지 못하면은 시장 전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관심은 가지셔야 되고, 내가 지금의 2차전지를 갖고 있다, 최근에 뭐 지수가 밀리면서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당연히 속상하죠. 내가 샀는데 빠지면은 당연히 속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2차전지 망했네, 저 어떡하냐, 이런 생각보다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시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최근 제가 아까도 좀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월봉으로 좀 데이터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월간 최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했던 경우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총 16차례의 사례가 있었고, 이 중에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하강 마감한 경우는 총 6회다라고 보시면은 2023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종가 기준으로 2010년 이후에 5위에 해당하는 낙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10월 달에 때려 맞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면은 때려 맞았을 때 다음 달에 어떻게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5번의 사례 중에 상승한 경우는 10번, 그 다음에 하락한 경우는 5번, 근데 10회 상승한 경우 2개월 후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7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간 저점이 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10%를 넘어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달 10월달 마이너스 10%잖아요 근데 이게 2011년도에 딱 한 번이 있었는데 당시에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9.1%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9월달 10월달 힘든 거는 맞지만 힘든 거를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견뎌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11월 달부터 오히려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뭐 코스피 선행 같은 경우에도 PBR이 0.8배 이하인 경우, 어제가 0.79배까지 내려왔는데 미국과 달리 고평가 부담이 아닌 저평가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국면에서 지수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통계적인 패턴이기는 하지만 올해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9월에서 10월에 역사적 이 계절성이 작용을 했는데 11월 12월에도 계절적 유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은 2000년도부터 2022년도에 코스피 월간 평균 등락률을 보면은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그리고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5%,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3%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지수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기보다도 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지수 상승에 대해서 좀
좀 이 포텐셜이 훨씬 더 큰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시면은 신용잔고도 굉장히 감소를 했는데 전체로서는 약 18.5%가 감소를 했고 코스닥만 보면은 뭐 거의 마이너스 20%에 가까이 감소가 됐는데 9월 8일 이후에 전체 신용 같은 경우에도 약 4조 원이 감소가 됐어요. 뭐 32거래일을 감안을 했을 때 하루 평균 1000억 원 이상의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10월 막판에는 뭐 사실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씩 감소가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매도 외에 투매성 매도도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뭐 신용 털어낼 거 털어내고 매도 물량 털어낼 거 털어내고 우리가 반등을 지금은 볼 수 있는, 오히려 상방에 대해서 열려있는 이런 잠재력 포텐셜을 갖고 있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 빠지는 거 당연히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하다 보면 걱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365일 맨날 빠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이슈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알코올 2698억 원 규모의 2차 전지용 에탄올을 공급 계약했다라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알코올 관련주, 뭐 한국알코올 뿐만이 아니라 MH 에탄올, 그 다음에 창해 에탄올, 그 다음에 풍국주정, 이런 것들이 상승이 같이 나와줬다. 근데 이거는 어제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주 가격도 오른다, 뭐 화이트 진로가 참이슬 출고가 6.95% 인상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에탄올 2차 전지에 대해서 에탄올 공급 이슈라든지 뭐 술 가격 인상, 이 두 개를 갖다 붙이면은 말이 되기는 하지만 뭔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저는 크게 안 땡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가면 가는 거고, 뭐 가면은 아이씨 이러고 마는 거고, 안 가면은 그래 안 사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빈대가 굉장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빈대가 지금은 굉장히 난리예요. 빈대가 뭐 그 전에는 거의 소멸됐다라고 알려졌지만 뭐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약품이 발암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사용 중지가 된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요즘 뭐 빈대가 어딨어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다시 또 유입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요게 다시 한번 또 테마 유행이 돌고 있다라고 보면은, 해외에서는 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거니까 질병 테마는 뭐 대유행이 하기 전에 미리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잡아두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성제약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제약바이오라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많이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요런 거는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가볍게 그냥 조금 소량 정도는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슈가 많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슈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 보면은 이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 뭐 하남 성남 뭐 고양도 거론이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이 테마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테마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막 손이 막 선뜻 나가지는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코아스, 그 다음에 뭐 양지사, 그리고 뭐 XINC, 그 다음에 뭐 진영, 요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김포의 부지를 소유한 상장사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다 뭐 찾아보면은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을 하면은 당연히 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거고, 김포시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서울시로 바뀐다고 하니까 집값이 오를 테니까 당연히 반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다른 주변 도시들은 그냥 김포시 서울시 입성 축하해 이러고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도 해달라고 들고 일어서겠죠. 그러면은 이게 형평성에 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하다. 안 간다를 떠나서 그냥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사우디 월드컵 유치 이슈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 유치 성공, 또 겨울 월드컵 치르나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요거 사우디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옴시티 쪽이 당연히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사우디 월드컵 유치 성공 이게 아니라 이번에 하마스가 인질 석방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뭐 중동 쪽 어떻게 보면 전쟁
모멘텀에 대해서 하나의 모멘텀은 될 수가 있다. 결국에는 뭐 중동이 안정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막 전쟁이 나는 와중에 월드컵을 여러분들 뭐 유치를 하거나 치를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결국 중동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눈치껏 때려 맞출 수 있는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뭐 히림 이런 것들도 차트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나이스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시장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모아가고 막 존버를 하고 그럴 거는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우리가 툭툭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한다. 내가 이거를 가지고 계좌의 대반전을 만든다라기보다도 오늘 그냥 출출한데 이거 가지고 치킨 값이나 벌어야겠다 요런 느낌, 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시장 테마 포인트를 한 번씩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슈퍼리치가 그만큼 설명을 잘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영상 뭐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늘 봐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